오늘은 듣기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 유언장 하나면 내 재산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만 제가 상담한 유족 중 70%가 고인의 유언장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7가지 법적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들을 모르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로 25년간 일해온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유언장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은 단 2%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무효인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유언장이야 나중에 변호사 찾아가서 쓰면 되지. 우리 가족은 화목하니까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종이에 써두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리한 상속 분쟁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아니란 생각에서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재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가족 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유언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법적 비밀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법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실무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자필 유언장의 치명적 함정. 대부분의 분들이 유언장은 내가 직접 손으로 쓰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담당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도 명확했고 날짜도 썼고 서명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언장에 쓰인 날짜가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날짜 이후였던 겁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이 유언장을 무효로 판단했고 세 자녀는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필 유언장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작성 당시의 정신 능력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 심각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보관하면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고 은행 금고에 보관하면 상속인들이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는 고인이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가족들이 그 존재를 몰라서 법정 상속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지만 이미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난 후였죠. 세 번째 함정은 내용의 해석 문제입니다.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종종 모호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큰 집에는 많이, 작은 집에는 적게 이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필 유언장을 꼭 써야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비밀인 자필 유언장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비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숨겨진 위험성을, 네 번째 비밀에서는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다섯 번째 비밀에서는 유언 집행자의 중요성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비밀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곱 번째 비밀은 제가 25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은 의뢰인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유류분, 내 재산도 내 마음대로 못 준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재산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거 아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써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상속분은 어머니가 1억 5천만 원, 자녀들이 각각 7,5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준다고 써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와 작은아들은 각각 7,500만 원과 3,750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1억 8,7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지만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담당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평생 뒷바라지한 막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이 유류분 청구를 했고 결국 3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법정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 가족들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을 피할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류분 계산 시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0년 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유류분 계산 기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업승계나 농지 등 특별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유류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유류분 포기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유류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판단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부부 공동명의에 숨겨진 함정. 이제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숨겨진 위험성입니다. 우리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각자 50%씩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기여도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50대 50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70%, 아내 명의 30%인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의 70% 지분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내는 집의 일부만 소유하게 되어 나중에 집을 처분할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지분 50%가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상속되어야 했는데 자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계속 살아야 하니까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작은아들은 내 몫은 챙겨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의 75%만 소유하게 되었고 작은아들이 25%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서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작은아들이 동의하지 않아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가족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부 공동명의보다는 생존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에 부부간 상호 증여나 유증 조항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들과 미리 상속 포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감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요,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놀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비밀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에서는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섯 번째 비밀에서는 유언 집행자의 중요성과 선정 기준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비밀에서는 디지털 자산 상속의 새로운 이슈를,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에서는 제가 25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비밀, 상속세.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즉,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상속 업무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지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법정 상속분 내에서는 30억 원까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5억 원까지는 무조건 면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을 자녀들이 나눠 가져도 기초공제 2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전 증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개로 계산되므로 미리미리 증여하면 전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 한 명당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미리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손자녀에게도 10년간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손자녀 증여는 할증세율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업승계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10년 이상 경영해온 사업체나 농지가 있다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5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몇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가업승계 공제를 적용해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부동산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이는 보통 시가의 70에서 80% 수준이므로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신탁을 활용한 절세입니다. 특히 자익 신탁을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수익권을 이전할 수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절세를 시도하다가 국세청에 걸리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밀, 유언집행자. 이 사람을 잘못 정하면 큰일 난다. 이제 다섯 번째 비밀인 유언집행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만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뜻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 재산을 조사하고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며 필요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집행자를 잘못 정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아버지가 큰아들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유언집행 과정에서 계속 마찰이 생겼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들이 유언집행자 해임 신청을 했고 2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정해야 할까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적 지식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속 업무는 복잡한 법률 절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속인들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편파적이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정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가족의 사정을 잘 모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복수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과 전문가를 함께 지정하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에게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유언집행자 후보와 미리 상의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거부할 수도 있고 준비 없이 맡게 되면 제대로 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세 전략과 유언집행자 선정,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상속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에서는 요즘 갈수록 중요해지는 디지털 자산 상속 문제를,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에서는 제가 25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일곱 번째 비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즘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디지털 자산 상속, 새로운 시대에 숨겨진 함정. 여러분, 혹시 암호화폐나 온라인 계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인터넷 서비스에 중요한 자료들을 저장해 두고 계신가요? 요즘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인터넷 뱅킹을 하시며 온라인 쇼핑도 하십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유언장에는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담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아버지의 핸드폰을 열어보니 암호화폐 거래소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거래소에 문의해보니 약 3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들어 있었지만 비밀번호와 보안 키가 없어서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했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3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자산 상속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접근 권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법적 인정의 문제입니다. 암호화폐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 디지털 콘텐츠 등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상속 절차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플랫폼 정책의 문제입니다. 구글, 애플, 네이버 등의 서비스는 각각 다른 상속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사건입니다. 고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20년간 일기를 써왔는데 이것이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라서 접근할 수 없었고 네이버에서는 법정 상속 절차를 거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 상속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디지털 자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몰, SNS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등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정리하세요. 둘째,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하거나 종이에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셋째, 디지털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하세요. 일반 유언장과는 별개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남기는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의 디지털 유산 담당자 같은 서비스를 미리 설정해 두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세요. 디지털 서비스는 계속 변화하므로 최소 6개월마다 목록과 비밀번호를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세요.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한다면 지갑의 위치와 복구 문구를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비밀, 25년간 가장 안타까웠던 치명적 실수.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5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 실수는 바로 가족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실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세 계획을 세우고 유언 집행자를 정해도 가족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제가 담당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는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상속세 계획도 치밀하게 세웠고 유언 집행자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실 리 없다. 장남이 어머니를 속였을 것이다라며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완전히 갈라졌고 법정 비용으로만 수억 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화목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대 아버지가 막내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막내딸이 평생 뒷바라지를 했고 다른 자녀들은 외국에 살면서 안부조차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자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막내가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분명했지만 미리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살아계실 때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유언의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각 자녀에 대한 사랑은 똑같지만 상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둘째, 감정적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고마웠던 일, 미안했던 일들을 나누세요. 이런 대화가 있으면 나중에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셋째, 단계적으로 알려주세요. 갑자기 모든 내용을 털어놓으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천천히 단계적으로 알려주세요. 넷째, 가족 회의를 여세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다섯째,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가족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거나 가능하면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무리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유언장 쓰기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 법적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필 유언장의 함정을 피하세요. 두 번째, 유류분 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하세요. 세 번째, 부부 공동명의의 위험성을 알고 준비하세요. 네 번째,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올바른 유언 집행자를 선정하세요. 여섯 번째, 디지털 자산 상속을 준비하세요. 일곱 번째, 가족들과 미리 대화하세요.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세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